찬 공기가 느껴지나요? 여러분은 집에 설치한 편리한 중앙 난방 덕분에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겨울 동안 집에서 난방을 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19세기에는 따뜻하게 지내려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했어요. 아니, 사실 노력을 많이 해야 했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부터 비싼 비법 오피 패션에 이르기까지 옛날 사람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 다양한 창의적이면서도 이상한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자, 이제 두뇌 준비 운동을 하세요. 19세기 생활에 대한 중요한 역사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럼 카운트다운을 시작해보죠. 10번, 손 따뜻하게 하기. 장갑을 끼지 않고 심한 추위 속에서 밖을 걸어다녀 본 적 있으세요?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1800년대 사람들이 겨울 동안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머프라고 불리는 방한용 도시를 사용했습니다. 원통형으로 생긴 커다란 천으로 손을 감싸는 거였죠. 아마도 옛날 인상파 그림에서 이 토시를 두르고 있는 여성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은 미국 축구 쿼터백이 겨울 경기 전에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이런 비슷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식 축구에서 공을 실수로 놓치는 것을 머프라고 하는데요. 그건 우연일까요? 그럴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죠. 한편 그 당시에 토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서서히 타는 수치나 뜨거운 물이 든 도자기, 금속 혹은 은으로 만들어진 토시를 사용했습니다. 제 생각에 상당히 위험한 것 같은데요. 토시는 손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착용하기에는 참 불편했습니다. 손을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9번, 침대 따뜻하게 하기. 추운 날씨에 따뜻한 밤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많은 담요를 덮어도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침대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앞서 말한 토시처럼 뜨거운 석탄으로 채워진 도자기나 금속 용기를 침대에 넣곤 했습니다. 마치 긴 손잡이가 달린 조리용 냄비처럼 보이는 이런 침대 보온 기구엔 다양한 버전이 있었는데요. 긴 나무 손잡이가 부착된 금속 용기에 뜨거운 석탄을 채워 넣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하지만 뜨거운 석탄을 겹겹의 담요 밑에 넣은 건 정말 끔찍한 사고를 자초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개와 고양이와 함께 침대에 눕거든요. 침대가 좀 꽉 차긴 하지만 확실히 따뜻하답니다. 8번, 옷을 아주 많이 껴입기. 겨울이면 옷을 여러 벌 겹겹이 껴입는 게 상식이죠. 코트 밑에 스웨터를 하나 더 입거나 스카프와 모자면 충분할 거예요. 하지만 19세기 사람들은 옷을 여러 벌 껴입을 수 있는 영리한 방법들을 생각해냈는데요. 평범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벌의 내복을 입고 그 위에 셔츠와 레깅스를 입었습니다. 패티코트나 슬립을 한두 벌 이상 갖고 있는 여성들은 그것을 겹쳐 입었습니다. 작가 태미 로빈스는 오프더그리드닷컴에서 그녀의 조상들이 닭털까지 양말과 바지 자락에 넣어 보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때때로 스카프처럼 담요를 목에 둘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팔을 계속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7번, 부엌에서 지내기. 흔히 부엌이 집안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고들 하지만 이건 보통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간식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1800년대에는 부엌이 집안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어서 추운 날에 지내기에 완벽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부엌에는 보통 요리를 위한 불이 항상 피어져 있었기 때문에 따뜻한 온기로 유지되었죠. 1800년대에 철제 난로가 인기를 끌었고 이는 상당한 열을 발생시켰는데요. 날씨가 정말 추울 땐 가족들이 불을 하루 종일 피워 지속적으로 열을 유지시켰어요. 부엌에 뜨거운 공기를 계속해서 공급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이건 집안에 있는 라디에이터와도 같은 역할을 한 거죠. 6번, 좁은 주거 공간. 1800년대에는 부유하지 않는 이상 가족들은 종종 좁은 주거 공간, 때로는 한 방에 다 함께 살곤 했습니다. 특히나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매우 힘들었겠지만
실제로 겨울에는 이게 참 편리했지요. 서로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체열을 의미합니다. 부엌까지 함께 있는 방이라면 보통 불도 피워져 있었을 겁니다. 5번. 술집에서 밤새기. 19세기에는 술 마시러 술집에 가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점이나 술집엔 보통 불이 지펴져 있고 사람들로 붐볐기 때문에 편안하고 따뜻했죠. 게다가 먹고 마시는 것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죠. 하지만 이것은 다소 사치스러운 일이었는데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려면 마실 것을 사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게 지내는 데 비해 너무 비싼 값은 아니죠. 하지만 그럴 돈이 없다면 술집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4번. 현명한 집 장식. 윙체어와 트렌디한 칸막이 가구와 같은 빈티지한 장식을 좋아해 집을 꾸민 분들도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단순한 장식 이외에 더 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1700년대 중반에 사람들은 가정에서 이런 디자인의 의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180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윙체어는 기본적으로 옆부분과 얼굴을 감싸주는 알약 의자입니다. 이런 의자는 문틈으로부터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로부터 얼굴을 보호해 주었죠. 의자의 높이 역시 찬바람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쁜 커튼, 독특한 양탄자와 테피스트리로 집을 꾸미는 것은 우리에겐 재미있는 일이지만 19세기에는 이런 가정용 장식품이 필수였습니다. 커튼과 양탄자 같은 장식은 단열 효과가 있어서 방 안의 따뜻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껍고 무거운 커튼은 창문 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새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또한 벽에 퀼트나 테피스트리를 거는 것도 방의 온기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었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4개의 기둥이 달린 침대는 겨울에 아주 유용한 가구였습니다. 이런 침대는 천을 위와 옆에도 덮어서 자는 동안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거든요. 매우 포근하게 들리죠? 3번. 발 보온 장치. 손과 마찬가지로 추운 날씨에 발이 시리면 온몸에 오한을 느낄 것입니다. 1800년대 사람들은 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보온 장치를 사용했는데요. 보통 나무, 주석 또는 심지어 황동으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는 뜨거운 석탄으로 가득 찬 금속 쟁반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박스들은 옆면에 디자인이 새겨져 있었고 위에 밧줄이나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종종 이 장치에 발을 담그고 치마로 전체를 덮어 다리 주위에 보온을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지독한 바깥 추위와 싸우기 위해 썰매와 마차를 탈 때 이런 발 보온 장치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2번. 모피 착용하기. 1800년대의 모피 산업은 호황을 누렸습니다. 모피를 입는 것은 신분의 상징이기도 해서 부유한 사람들은 모피를 즐겨 입었죠. 하지만 1년 중 가장 추운 기간에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데는 모피가 탁월하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모피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져서 이 기간 동안 모피 동물들은 위험에 처했는데요. 1810년 모피 생산의 단 한 시즌 동안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3만 마리의 물개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수달과 물개의 모피만 수요가 높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밍크, 비버, 회색 여우 등으로 만든 코트와 스카프가 매우 인기를 끌었죠. 1번. 집 안의 벽난로. 아, 따뜻한 벽난로네요. 아늑하게 들리죠? 아마 꽤 멋진 벽난로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넷플릭스에도 진짜 벽난로를 설치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상 TV 벽난로가 있죠. 하지만 19세기에는 난방에 있어서 벽난로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일이었어요. 불은 가정의 따뜻함을 보장하는 몇 안 되는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벽난로를 계속 지피려면 가족들은 많은 땔감과 불쏘시개를 모아야 했는데요. 몸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시키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건 매우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불을 피우고 싶다면 필요한 일이었죠.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유한 가정에서는 방마다 벽난로를 설치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급 벽난로는 럼포드 벽난로라고 불렸고
이 벽난로는 연기를 배출하고 열을 더 효과적으로 반사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따뜻하게 지내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늘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난방시설이 새삼 고맙게 느껴지네요. 편안하고 따뜻한 운동복 바지와 후드티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1800년대 혹독한 겨울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나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